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늘 연 2.5%로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을 4회 연속으로 단행한 건데 연내 추가 인상도 예고됩니다. 전민정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데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6%대로 치솟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4.3%로 여전히 높은 상황.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4번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인상폭은 예고한 대로 점진적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빅스텝보다는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해 한미 금리차 역전과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응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입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가 연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3% 수준으로 보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밝힌 만큼 올해 남은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통위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날 한은이 내놓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대로 올려잡았습니다. 당분간 정점에 이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다만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낮췄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은행이 새롭게 던진 이슈들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2.5%입니다. 4차례 연속 인상이라는 부분에 좀 무게를 많이들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8월부터니까 이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0.5%에서 오늘 2.5%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간 총 2%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이 같은 인상 기조의 주담대 금리도 1년간 좀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7월 2.49에서 4.03% 수준이었는데 현재 4.14에서 상단이 6%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1년 만에 2%포인트나 금리가 변화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실제 대출금리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존에 내던 거에 더해서 대출 1억 원당 한 연 200만 원 정도씩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마 수억씩 대출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자 부담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은 금통위가 이제 10월과 11월인데 계속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살펴보셨겠지만 이 10월, 11월 각각 25bp씩 두 차례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 발언에서도 이와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빅스텝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이걸 지금 받쳐줄 정도로 체력이 되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가계대출 연평균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만 쓰고 생활을 해도
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이미 연 6%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이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비자가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그리고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인데 네.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올해 무역 적자액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각종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파격적으로는 못 올리는 상황이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환율이 또 치솟다 보니까 이게 또 수입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물가가 빨리 안 잡힐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피크아웃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이 총재는 오늘 피크아웃 시기가 오히려 당초 예상했던 9, 10월보다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최근 두 달간 국제 유가가 상당폭으로 좀 하락했고 또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월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환율이 상승을 하면 기업의 수입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국내 물가 전반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최근의 환율의 급등세가 과연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총재는 이번 환율 급등을 놓고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추세적으로 지속될지는 앞으로 좀 시장 상황을 더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글쎄, 이 고환율 상황이 단기 이슈라고 보기에는 작년 1월부터 줄곧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도 실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일단 환율이 1,350원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별로 이 환율 전망치 상단을 좀 뽑아봤는데요. 낮게는 1,350원대에서 높게는 1,400원대까지 형성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공급 개선 또 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전환 등이 필요한데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요인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 걸로 전망이 돼서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원화 약세 기조가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환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환율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오늘 이제 통방문에도 보니까 자본 유출입 상황을 보겠다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한국은행도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25bp만 올렸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현재로서는 이 점진적인 인상이 또 한국은행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와 또 환율만 본다면 과감하게 인상을 단행을 해야겠지만 그에 뒤따르는 어떤 경기 침체와 또 가계 부채 부실 우려라는 이런 부작용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가계 자산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려 64.4%에 이르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동산 가액의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부채라는 겁니다. 이 결국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당장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클 수밖에 없고 예. 또 이는 가계 소비 위축,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KDI는 미국 금리에 맞춰서 따라가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더 크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관리를 좀 잘 했었어야 됐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은행이 오늘 이 물가 전망치는 5.2%로 높이고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췄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가 5%씩 오른 경우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 스탠스대로라면 시민들이 이 고물가 상황 알아서 좀 감내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